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복식문화사 수업을 하게 된 신원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식문화사 제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내용으로 우선 보면은요, 저희 그 수업 내용은 복식문화사라는 교과목이었는데 지금 화면에는 서양복식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서양복식사, 복식문화사 혹은 또 서양복식문화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 모든 과목들이 지금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패션을 하는 학생들한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선수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현재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에 대한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떤 역사를 가져서 또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변화 요소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큰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수업 진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진행은 원래 그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제가 의복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 고대 복식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대 복식이 끝나고 나서 중세, 근세, 근대 복식으로 이어지는 각 시대별 복식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시대씩을 맡아서 자료 준비도 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보고 특히 또 발표도 각자 분량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파워포인트 형식을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겠지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그 표현된 파워포인트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발표 능력 같은 것들을 이 시간에 많이 키워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는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간평가 30%, 기말평가는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말평가는 40%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석 15%, 과제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토탈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간과 기말고사는 반드시 지필시험을 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과제 발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15%의 점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일주일만 오픈을 하고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차에 동영상 강의만 올리는 걸로 해서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식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발전 과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은 복식사에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대 복식에 이르는 큰 5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복식들이 현대 복식의 원형을 이루는 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별 순서에 따라서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지리적,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복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원으로 서양 복식사의 의의에 대한 내용으로 그럼 우리가 왜 서양 복식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서양 복식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될 모든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의복의 관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션 트렌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트렌드들은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 복식을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예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라는 것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복식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그 해당 시기가 연도가 언제쯤이냐에 따라서 복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시기가 반드시 정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옷을 잘 입고 못 입고의 부분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왜 옷을 입게 됐느냐를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후나 지리적인 어떤 그런 영향일 겁니다. 그래서 열대지방, 한대지방 뭐 이렇게 큰 기후대에 따라서 옷의 기본적인 유형이 달라지게 되겠고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례로 보면 아주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옷을 입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1번일 것이고, 의외로 열대지방의 경우는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옷을 벗어서 맨몸으로 다니거나 혹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햇볕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의복이라는 것이 그냥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그런 경우는 복식 생활이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름옷, 겨울옷, 그 다음 봄, 가을용 옷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복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패션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빨라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기후나 내가 또 어느 지역에 사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의복과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장 거시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 시대별 복식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시기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위치, 지리적인 위치나 기후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 가장 큰 어떤 환경에 해당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복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복식은 어떻게 입혀졌는지의 그 특징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이번 학기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식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어느 시기엔가 봤던 그러한 옷이 또 그 다음 어떤 시기에 다시 또 볼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반복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올 때는 또 그러한 스타일의 옷을 찾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큰 안목에서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전쟁이 났던 시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밀리터리 룩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밀리터리 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군복 스타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전쟁 시기에는 부족한 물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군복으로 모든 옷들이 대체되면서 군복에서 본딴 듯한 그러한 스타일의 의복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전쟁의 어떤 그런 시기에는 밀리터리 형태의 어떤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옷들이 그 후에 발전을 하고 유행이 된다라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서양 복식사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패션의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별,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드레이퍼리형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근세는 또 다양한 디테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대는 근세에 발전했던 이러한 유행 현상들이 다시 재유행하는 그러한 다양한 패션 현상들을 이러한 서양 복식사 혹은 복식 문화사를 공부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패션의 변화 현상을 또 찾아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모든 복식들이 그때 시대에만 발전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대 패션에도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근대 복식의 어떤 이런 상관성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 열병처럼 유행하게 됐던 그러한 미니스커트는 현재도 유행을 하고 있고, 수많은 시기에 재유행이 된 그런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복식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의의를 굳이 찾아본다면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의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패션 현상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 패션에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현대 패션에 영향을 준 혹은 재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변화 현상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은 서양 복식사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양 복식사 혹은 복식 문화사를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시기를 하나씩 선정해서 발표 수업으로 하게 될 때 자료 수집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내용은 보통 참고 도서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지해드린 저희 이제 수업 교재라든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시기적인 잣대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인터넷 자료라든지 또 다른 자료들마다 이렇게 다 찾아보면은 시기적인 어떤 그런 구분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그 교재에 나타난 시기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 도서를 많이 활용을 하라. 특히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조사를 할 때는 패션 관련 서양 복식사, 복식 문화사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관련 문화사 책이라든지 때로는 서양 미술사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 대학에 패션 관련 서적들이 있는 도서관이 학교 2층 본관 2층에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한꺼번에 개가식으로 이런 관련 자료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별 특징, 복식 관련 사진 자료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간혹 학생들 중에 인터넷에서 떠 있는 그런 정리된 내용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자료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내가 직접 우리 참고 우리 그 시중 교재를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요약 정리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수업 목표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옮겨다가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 전공 도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그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외의 다양한 복식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꼭 한번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션 잡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과 내에 보면은 실습실에 별도의 패션 관련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자료상에도 보면은 시즌별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서양 복식에 표현된 어떤 시기별 복식의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현대 패션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는 패션 잡지라든지 혹은 인터넷의 컬렉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옛날 시대의 복식과 오늘날 복식의 어떤 그런 연관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활용하는 자료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나 인터넷 동영상 자료들인데요. 그 시대의 어떤 복식을 재현해 놓은 관련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서 복식의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 교재에도 보면은 영화와 복식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책도 이미 시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해보고, 요번 이 복식사 같은 경우는 내가 각 시기별 패션의 흐름,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 그러한 복식들이 오늘날 패션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 요거를 찾아보는 것. 그 다음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내가 나만의 자료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남들한테 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수업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재 목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책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목차 부분만 한번 따와 봤습니다. 이게 복식사, 그러니까 역사가 기본이 되는 그런 복식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책을 사게 되면은 이 교재의 목차 부분은 거의 대부분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복식사의 경우는 꼭 이 교재의 목차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큰 어떤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1부라고 해서 고대 복식이 있고요. 제2부가 중세, 근세, 근대, 그 다음 현대 복식의 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대 복식은 기원전 3400년 정도부터 400년, 기원 후 400년까지 엄청 긴 시간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고대 복식 중에서 독특한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4개의 시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복식과 크리트 복식과 그리스 복식, 로마 복식, 이렇게 4가지 시대의 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왜 이집트 복식, 크리트 복식, 그리스, 로마 복식을 살펴보고자 하느냐? 이집트 복식과 크리트 복식은 서로 상반된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복식은 어떻게? 로마 복식으로 이렇게 발전된 형태로 가는 복식이다. 그래서 고대 복식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집트 복식과 크리트 복식의 상반된 현상, 복식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복식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복식은 크게 4개의 시기 복식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팁을 드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식은 별표라고 제가 조금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왜냐? 이 고대 복식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복식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 크리트 복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의 기본 유형을 다루고 그 다음에 고대 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드레이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4개의 대표적인 시기 중에서 유일하게 크리트 복식만 고대 복식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는 복식이다. 이 정도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방금 이제 그 녹화를 잠시 중단을 하고 했는데요. 뭐 주변에 이런 그 녹화 상황들이 이렇게 조금 충족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방송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제가 잠시 끊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세 복식은요. 비잔틴, 중세 초기, 중기 이렇게 복식으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초기, 중기 여기 말기 복식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요 말기 복식은요. 이쪽으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중세 복식이라는 것은 비잔틴, 중세 초기, 중기, 말기 복식 요렇게를 중세 복식이라고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세 복식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요렇게 3개의 시기를 복식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근세 복식은 우리 복식사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복식사의 황금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많은 디테일과 화려함을 표현하는 그런 시기의 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근대 복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복식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근세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기로 다시 리바이벌이 되는 재유행이 되는 그런 복식의 형태를 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대 복식은 아주 짧은 시기에 많은 변화 현상을 가지면서 어디로? 현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복식은 여기 18장부터 얘기하기를 20세기 복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복식에 대한 내용들을 10년 단위로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인터넷 강의를 중간중간에 그냥 끊어 듣는 학생들은 이 돌발 퀴즈에 대한 답을 문제도 파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돌발 퀴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고대 복식과 중세 복식, 근세 복식, 근대 복식, 현대 복식에 이르는 요 각각의 시기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왜 고대 복식은 한 3000년 정도의 시기에 대한 복식을 얘기를 할 거고요. 중세 복식은 한 1000년 정도의 시기를 복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근세 복식은 한 300년 정도 시기의 복식을 얘기를 하고요. 근대 복식은 한 100년 정도. 그 다음 현대 복식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복식의 현상을 살펴보겠는데, 왜 이렇게 큰 시기의 구분이 3000년, 1000년, 300년, 100년, 10년 단위로 얘기가 될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드시 레포트 내용에다가 꼭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답을 잘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별도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